네. 저는 국민의힘 간사로서 오늘 운영위 국감 증인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상임위의 귀감이 돼야 될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잡기는커녕 결국 대통령 탄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제 저희가 협의를 민주당에서 하신다고 해서 이 명단을 보내왔는데, 조금 전에 저희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35명 중에 단 한 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채택을 강행하려고 하는 증인 및 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뒤풀입니까? 뒤끝 증인 채택, 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증인의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의 수행부장, 검사까지 망라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관 증인만 채택하고 국감을 진행하는 운영의 오랜 전통도 민주당의 정쟁 야욕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 폭탄으로 경의 동의선을 다 끊었습니다. 이 엄혹한 상황에 대통령실 이전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입틀막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입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네, 시간 좀 2분 더 주십시오. 네. 저희는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 피격 공무원의 친형을 통해 인권 문제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로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산 당사자를 부르려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국회 안에서 탄핵의 밤을 개최한 촛불행동 상임대표에게 묻기 위해 요청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심지어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국회 사무처 공무원의 증인 채택도 거부당했습니다. 22대 국회의 다른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던 민주당의 묻지마 갑질이 점점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감을 위한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회의인데 추가 안건 상정은 동의한 바 없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들을 분석해보니 국회의 인사나 운영, 예산 상정 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정부의 시행령 규칙 등을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입법 구태타적인 법안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숙려기간도 되지 않은 안도 마구잡이로 밀어붙입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위원 전원은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이 이런 편파적이며 독단적인 의사일정에 결탄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같은 일들을 같은 당이라고 해서 수수방관만 하지 마시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오늘 회의를 중단시키고 다시 논의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간사님, 네, 말씀하겠습니다. 네, 배준영 수석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증인을 채택한 명단을 보면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예요. 명단 혹시 보셨나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 다 불렀어요. 사위, 부인, 장녀 부르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천 전 통일부 장관, 민감용 전 경찰청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해서 한 30여 명을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딱 증인 채택을 했는데, 국정감사라는 의미가 뭡니까?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연의 기능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비판, 견제, 감시 아니겠습니까? 이 증인 채택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우리 배준영 수석님의 말씀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누가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이 증인 채택을 과정을 보면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연속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지금 초기입니까? 2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까? 지금 3년 차 아니에요? 이제 중기를 넘어서서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국정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 관저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다시 그냥 검찰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검찰이 지금 다 흘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라고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2분 더 주십시오. 네.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국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시겠습니다. 그 국정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증인들을 어떻게 채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 야당이 증인 채택한 내용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하나 보십시오. 왜 증인 채택하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공천 개입, 선거 개입, 도이치모터스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수많은 의혹들이 좀 불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밝혀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야당이 당연히 그러면 증인 채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야당의 본연의 기능이고 더 나아가서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부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만 국정감사 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정감사 안 합니까? 저는 입법부로서의 기능을 국민의힘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증인 채택은 네. 다음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서미화 의원님. 네. 네, 위원장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정감사 일정 속에서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국민의힘에 단호한 경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채기도 전에 2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거부권 중에서 5번의 거부권이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특검법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를 직접 찾아가는 항제 수사를 했고요. 명품백 수수 사건은 검찰과 권익위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국정농단을 해도 공천에 개입을 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자 시간 멈춰주세요. 못 들으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 멈춰주세요. 네. 자 김건희 여사에게 이미자 잠깐만요. 시간 멈춰주세요. 네. 아니 지금 네. 토론이에요. 토론. 증인 자, 신청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이미자 의원님 혹시 개입되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반응이 심하시네요. 자, 지금은 저도 상대 자, 위원님들, 자, 예, 위원장님께 예. 지금은 우리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토론이니까요. 위원장님. 네, 예. 나는 병선에서 왔어. 자, 나는 병선에서 왔어요. 이미자 의원님 발언권 받아서 자. 얘기하세요. 아니 토론에 입을 막으면 안 되시니까요. 이미자 의원님, 저도 경선했습니다. 전국민 경선. 모르신 것 같은데 전국민 경선에서 이미자 의원님은 그 지역 경선이고요. 전 전국민 경선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자, 서미화 의원님 다시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 이미자 의원님 토론 기회 제가 네.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시죠. 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다시 하겠습니다. 명품백을 받아도 공천에 개입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도록 허락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면서 모든 특검을 거부했고,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는 명태균 게이트, 비선 정권의 파문에 국민들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눈두덩이처럼 커져가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앞에 도돌이표되는 거부권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당 대표마저도요, 주가 조작 사건에 국민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용산을 쇄신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에 따라 대통령실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는 게 맞다면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방탄 거부권 그만 행사하시고 김건희 여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운영위에서 이런 정쟁몰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만 더 주십시오. 지난 6월 21일 본 의원이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사가 얼마 전 종료됐는데요. 안창호 위원장님께 보고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요, 직장 갑질 피해자는 신고한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충상 상임위원도 임기 초부터 문제됐던 갑질, 폭언 등으로 감사 대상이 되었고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2, 제3의 갑질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마땅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요, 서미아 의원님, 네, 네.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요. 네네네. 예, 따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조치사항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제출하지 않을 때는 증감법에 따라서 피감 기관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지금은 우리가 양당 간사 간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각 정당이 요구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토론을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미아 의원님 요구하셨던 자료 제출의 건, 그다음에 의사 진행 발언은 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이미자 의원님께서는 요청하셨던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신청하신 신장식 의원님 먼저 토론을 듣고, 그리고 이미자 의원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의원님 다음에 토론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식 의원님, 네. 네. 잠시 전 배준영 간사님께서 운영위원회는 기관 증인 이외에 일반 증인 참고인을 채택한 관례가 없다,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위원회라서 관례를 좀 찾아보니까 사실 그래 왔더라고요. 일반 증인 참고인을 채택한 사례가 없는데,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김건희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6공화국이 출범한 이래로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계셨지만 어떤 정권에서도 여사가 무슨 개인적인 라인을 형성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께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여사가 기관 위에, 대통령실이라는 기관 위에 여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김종혁 최고위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일반 증인 참고인 채택,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 채택에
전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례 없는 정권의 하에서는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영토바가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이미자 의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성준 간사님께서 현 정부는 윤석열 정부고 윤석열 정부를 국정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신청한 정인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에서 참 제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운영위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운영위원 할 때도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야당일 때 정인 신청했을 때도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쌓이면 흔적으로 남고 그 흔적이 역사라고 합니다. 그럼 물론 우리 정부도 시간이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돼서 역사로 남겠지요. 지금 뭐 김건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 거기 못 오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실체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자 그러면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자켓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국정감사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다혜 씨는 왜 청와대에서 거주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다혜 씨의 당시 남편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은 어떻게 해서 이스타에 취직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채용 비리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알릴 필요도 있고 알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정인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의회가 민주주의를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수당인 우리 국민의힘 의견도 청취해서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채택한 정인들은 다 하자 그러고 국민의힘에서 채택한 정인들은 하나도 채택해 주지 않고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안들도 보게 되면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힘으로 인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오로지 이재명 선고에 맞춰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180명에 다다라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알겠지만 실체도 있지 않은 아니 공천 개입이라뇨 어떻게 여사 라인은 난 이따라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도 없고 어떻게 그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악마화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통령 탄핵에 고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참 의사는 가상합니다만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고 이재명 방탄 제발 멈추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이소영 의원님, 그 다음에 강민국 의원님, 그 다음에 김성애 의원님 이렇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상황을 똑바로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조선 칼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 나라인가 아내인가.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오늘 나온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이것도 조선일보가 악마화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칼럼 내용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신 차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대로 털고 가지 않으면은 정권 무너지는 거 순식간이라고 하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읽어보세요. 아니 김건희 여사 의혹 실체가 없다? 아니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왜 조선일보까지 여당 걱정을 합니까? 아니 왜 조선일보가 아내를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정부 여당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자,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황 파악 못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니 문다혜 씨니 국민들 관심 없는 다 지나간 얘기에 집착하고
이런 모습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냥 없는 일인 것처럼 외면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러기에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검이든 증인이든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 근데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더 이상 사고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말 조심하세요. 사고 치지 말라뇨. 김건희 여사 버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조선일보가 충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의 충원을 들으세요. 조선일보의 충원을 들으십시오. 나는 허구를 아니고 뭘 하나한테 잘나왔어 오빠한테. 정신을 차리세요.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상황을 직시하세요. 어서 큰 소리예요. 소리가 먼저 들어. 어서 이세요? 자, 의원님들, 강승규 의원님, 윤종문 의원님, 지금 나라를 이걸 만들고 있고 나라를 누구나 만들어 이재명이 이렇게 만들었지. 이재명 정부예요? 자, 이재명 정부 의원님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자, 이소영 의원님 토론에 많은 다른 의원들이 많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정리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격하게 토론하는 모습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예. 자, 강승규 의원. 자, 강승규 의원님. 자, 강승규 의원님. 자,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지금 자, 의사진행.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아니, 회의. 자,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자, 야당 의원님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여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일방적으로 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증인 채택은요. 아니 여당이 추천할 증인 한 명도 안 하고 우리한테 증인 채택했다는 회의가 어딨어요? 아니, 증인 채택 안 했습니까? 아직 의결 안 했는데. 자, 지금 좀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개판을 이끄는데 무슨 이게 무슨 개판을 개판을 가지고 있는 개판 이게 다 대통령 거부권 자, 일단은 자, 지금 여당이 회의 진행을 내가 보니까 자, 우리 김정기 의원님 회의 진행 계속 방해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이 잘못하니까 방해하는 거지. 방해가 정당한 주장을 하는 거지. 강승규 의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시라고. 자, 잠깐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아예 작정하고들 나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아니, 왜 회의 진행을 제가 강명구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뭐를 작정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님께서. 아니, 지금 다른 사람 의사 진행하고 지금 비아냥되는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작정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배준영 간사님. 배준영 간사님, 뭐 사전에 어떤 뭘 작정을 했다는지 한번 얘기해. 계획이 있으셨나요? 의사 진행 발언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소영 의원님 다음에 강민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민국 의원님, 이거는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고요.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된 토론이에요. 토론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보고 하지 마시고요. 예, 여당과 야당 의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거예요. 토론을 위원장하고 하실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한테 하는 거지만 토론은 의원님들 간에 하는 건데 질서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 발언도 못해요? 아, 지금 토론 시간 아닙니까? 토론할 사람 토론하고 의사진행 할 사람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지. 그걸 왜 저기 그 위원장님 일이나 들어가세요. 아니, 그러면 위원장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자, 강민국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뭐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우리 여야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저도 더 이상 드린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 명단을 보고 저도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는 기성정결 또 김건희 여사고 우리 국민의힘은 기성정결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옳느냐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한테 이제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11일 1일 날 지금 요 출석 요구 명단 보면 11일 1일 날 하루에 77명을 불러요. 하루에. 예? 이대로 하면 이게 사실 국정감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대통령실의 국정감사면은 대통령실의 고유 업무의 기능과 어떤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국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박성준 간사님하고 변윤 간사님 다시 한번 의논하실 필요가 있다. 11일 하루에 70몇 명을 불러서 어떻게 그럼 한 명도 안 부르고 그냥 정인들을 채택해 놓고 그냥 보낸다는 것은 사실 이건 사실 또 국회의원들이 욕을 들어야 될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까 앞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아까 충분히 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야당 의원님도 충분히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께서 이거 한번 의논을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민국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강민국 의원님 이후에 지금 7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성애 의원님, 그 다음에 모경정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전용기 의원님 이렇게 5분 신청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강명구 의원님도 지금 막 신청을 하셨고요. 어떻게 토론 신청하실 분이 더 계실까요? 토론 신청하실 분이 더 계실까요? 아예 다 계산해요. 3명씩 할까요? 자, 그러면 강민국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 그 다음에 강명구 의원님, 아, 그렇죠. 하셨죠. 그러면 지금 2분씩만 할까요? 그러면 주진우 의원님하고 강명구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으니까, 네. 네. 자, 일단은 지금 여당 측에서 이제 2분이 토론 신청을 하셨고요. 야당에서는 지금 3분이 하셨는데, 김성애 의원님, 모경정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중에 2분만 좀 진행하면 어떨까요? 아, 전용기 의원님도 계시네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신청한 순서로 좀 아쉽겠지만은, 자, 그러면 김성애 의원님하고 모경정 의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애 의원님 하시고 다음에 주진우 의원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향갑 김성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증인 신청하신 거 보면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에 대한 검증이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검증이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검증이어야 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그의 딸, 아들, 사위, 부인, 뭐 청와대 가족 사진이라도 찍어주시려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 소속했던 비서관들 다 나오라 그래서 청와대 오비 사진을 찍어주시려고 하는 건지 현재 권력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신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여기 쭉 비서실에 계신 분들 나와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를 따지는 게 지금 글쎄 언론들이 납득을 할지 그리고 감사원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뭐 이적도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검찰을 믿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비서실 국감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자는 것은 그 뭔가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대통령 자질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양당 대표회담 모두 발언 중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배경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그 한동훈 대표님한테 여쭤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회담한 사이인데 그런 의견을 묻자고 이재명 대표를 비서실에 부르면 미래 권력으로 너무 인정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꼭 이재명 대표를 키워주실 필요가 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국회를 너무 지금 희화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말씀보다도 우리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칼럼 공정에 어긋나면 그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가차없고 상식을 벗어나면 지금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자신과 가족도 대가를 치른 엄격함만이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보수의 정체성 위에 바로 선다.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년이 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새기시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함으로써 새롭게 국회가 자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 신청한 내역들을 쭉 보면은 기존 관례에도 안 맞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이 증인 신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균형을 위해서 같이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게 지금 뭐 그럴듯하게 말씀하시지만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일고 그게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지금 대통령실 여부랑 상관이 있죠? 그리고 이때까지 제가 여기 있는 증인들 중에 법사위에서 불렀던 증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요. 정영균 희림 대표가 나와서 여기 또 무슨 저기 그 김건희 여사랑 가깝다고 해가지고 희림이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건축 설계 업체인데 희림을 불러가지고 밤 11시 반까지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2018년도에 희림을 딱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그분이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희림에는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고 희림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6위 업체라서 이것저것 설계 업체에서 감리도 하고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뭐 법무부에서 공사 땄다, 어디서 공사 땄다, 그래서 무슨 의혹이 있다. 구체적인 단서 없이 계속 증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걸 왜 국회 운영위에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증인들을 막 불러야 됩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야 균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탄을 위해서 무조건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을 다 부르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야당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이 뒤에 있는 뭐 지금은 증인 신청 관련된 거지만 의사진행 발언 겸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뒤에 것들도 보면은요 다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여야 협치 또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오던 관례를 지금 다 저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상설특검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김건희 여사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은 이미 숙려기간도 경과되지 않았는데 오늘 안건 올린 거 보니까 보나마나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또 추천 방식이 위헌적입니다. 여야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던 기존의 방식은 존경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실 때 강력히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입장 바뀌었다고 갑자기 야당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 이런 상설특검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규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기존에 왜 불필요하게 특검 법안 그렇게 열심히 발의했습니까? 상설특검으로 처음부터 하시죠. 이것도 야당도 상설특검 법안 규칙 개정으로 이걸 밀어붙이는 거는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동안 특검 법안 계속 발의를 했던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 민생과 상관없이 계속 특검 법안 발의하고 위헌적인 법안 발의해서 대통령 제2요구권이 행사되는 이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무형한 절차를 왜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규칙 개정은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책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용한 절차를 여야가 왜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 신청 이 안건부터 새로 여야 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합헌 결정이 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네, 예, 모경종 의원님, 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병 검단에서 모경종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증인 명단을 보고요.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다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도 적지 못하는 미상이라고 해서 증인 신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4년 국정감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따지는 국정감사의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까지 따지자면 그 이전 대통령 시절까지 다 따지자고 하면 국정감사가 끝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증인 명단을 보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을 사태를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내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털고 가십시오. 그게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는 여당의 모습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꾸 이재명 방탄 이야기 하시는데 재판 일주일에 3번 넘게 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 수사 받을 만큼 받았고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탄하려고 해봤자 뭘 방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방탄하려고 하는 거는 김건희, 윤석열 그 두 사람 아닙니까?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감시해야 되는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야 균형이란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요. 여야가 힘을 합쳐서 나라가 똑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부인이든 심지어는 대통령이든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설 특검 이야기하시면서 위헌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고 무용한 절차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이소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헌 결정 나온 사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왜 계속하느냐. 2차 주가 조작 결혼 이후에 한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팩트 자체도 조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시고 있고 국정을 다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본인 부인부터 배우자부터 한번 챙기셔야 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 못하고 있다면 집권 여당이 나서서 먼저 쓴소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의원님들이시니까 앞에서 누구 방탄이니 할 거 없이 실제로 잘못된 점을 꼬집는, 실제로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네,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 운영위는 여야 원내 대표님과 함께 국회 운영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운영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박찬대 우리 위원장님 7월 1일 날 22대 원 구성 마무리되고 하신 말씀 중에 협치의 아름다운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의 명단을 보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명단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정의 명단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요청한 명단만 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상정된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 하나라도 정말 우리 양 간사님들께서 합의되어서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올라온 법안이면 제가 이런 얘기도 안 하겠어요.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협치 아니잖아요. 또 협치라는 건요. 좋습니다. 이게 180석의 민심이다. 손 칩시다. 108석의 민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80대 108의 비율을 맞춰야죠. 따지면. 어떻게 100대 빵입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오늘 여야 합의 없이 올라온 법안들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게? 이것도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얘기고, 현행법상에도 형사처벌 근거가 없어요. 이거를 법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불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법안도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정당 정치의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훼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반드시 다시 양 간사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려서 협의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작정하고 들어왔다라는 표현은요, 정말 유감입니다. 이 초선 의원이 봤을 때 그거는 초선 의원들에게 비아냥되는 위원장님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실례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국회가 정쟁의 국감이 아니라 민생의 국감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사실 토론이었는데, 몇몇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 또 자료 요청, 또 법안 상정에 대한 토론까지 여러 가지가 혼합돼서 있었지만,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긴 좀 어렵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들께서 잠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11시에 속개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양당 간사들 간의 협의를 정의하고, 네. 아니 어떻게 이걸 10분 만에 할 얘기가 돼요? 이게 10분 만에? 위원장이 3주 생각을 해봐요. 아니 그냥 저 사람으로 우리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걸 꼼수 부리지 말고 어떻게 10분 만에 네, 해결해요? 예, 말씀하세요.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 불만을 찾아야 불만이 부모님께 따져요. 지난 며칠간 제대로 협의 안 되고